안녕하세요. 굿잡 하지영입니다. 보건 2회차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미국이 나왔네요. 미국의 국립직업지도협회. 사실 이거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 협회에서 제시한 직업상담사에게 요구되는 6가지 기술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6개 알 필요도 없고 아닌 것 잘 골라내시면 됩니다. 미국 국립직업지도에서 하지 않았다면, 지도협회에서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했겠죠. 그래서 있는 것 합쳐 쓴다. 중요한 거 아니다. 아닌 것은 직업상담사는 타협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 타협할 필요도 없고 내담자의 적성을 제 마음대로 1등급인데 9등급인데 1등급 내 마음대로 내담자랑 타협해서 4등급 하기로 합시다 하면 적성이 4등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흥미를 타협해서 이걸로 정합시다 한다고 해서 진짜 흥미가 그걸로 될 리도 만무하다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타협 능력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다. 타협 능력은 필요 없다. 그리고 2번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REBT 상담의 A, B, C, D, E 원리에서 비추어 볼 때 비합리적인 신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거죠. 비합리적인 신념이니까 사고, 생각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 생각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네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 비합리적이니까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끔찍할 것이라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끔찍하긴 왜 끔찍합니까? 그냥 불편할 수 있다 정도면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였을 텐데 뭐만 안 되면 끔찍해. 그렇죠. 비합리적인 생각. 이것 아니라도 생각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답이었을 것입니다. 3번입니다. 필립스가 제시한 상담 목표에 따른 진로 문제의 분류 범주에 따르면 내담자가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지, 왜 일하기 싫은지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해야 되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필립스의 이 상담의 절차는요. 우리는 자선의 선천이라고 해서 일단 자기 탐색과 발견, 선택의 준비도 의사결정 단계, 그리고 선택과 결정, 실천, 자선의 선천 이 단계 중에 바로 이것이 어느 단계이냐라고 묻는 것인데요. 첫 번째 바로 나오죠.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니까 상담 초기 자기 탐색과 발견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틀린 것 찾네요. 당연히 적절한 시기에 주는 것이 베스트 타이밍,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원하고 바랄 때, 필요할 때 딱 맞춰줘야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한 뒤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 좋고요. 상담 종료 시 직업 및 진로 결정 속도가 완료가 안 될 수 있죠. 모든 상담이 어떻게 다 칼로 물은 못 빼는 것이 맞고 무 밴 듯이 딱딱 떨어지겠습니까? 잘 안 될 수도 있고 1단계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상담의 목표가 변경될 수도 있고 정말 그 목표 그대로 의사결정을 돕는 훈련으로서 동기를 생성하는 것 자체로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완료된다면 그 상담사는 신입니다. 모든 내담자를 상담만 하면 문제 해결, 완료, 다음 없음 이렇게 되면은 저도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네요. 틀린 답 3번이었습니다. 5번 넘어왔습니다. 특성요인 이론에서 파슨스 하면은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매칭 생각하시면서
구체화된 3요소 제가 금방 말씀드렸고요.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변 환경 분석은 없다. 개인과 직업 세계와 매칭하는 것밖에 없었다 해서 아닌 것 답 4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상담 내용이래요. 자, 상담자가 주로 다루고 있는 내담자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 찾는데요. 보기를 봐야 되겠죠. 자, 저는 여기에 우리 책에 보기가 나와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옮겼습니다. 이 보기가 여러분 책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음번에 제가 잘 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오표를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기 함께 확인해 볼게요. 내담자, 사람들이 요즘 취직하기 어렵다고 해요. 불안하면 이런 생각이 진짜 사실처럼 점점 크게 와 닿고 있지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 도대체 어느 부분 얘기하는지 잘 짐작이 안 되네요. 모두 다 그래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딱 저 같은 스타일이네요. 모두 다 점점 오리무중, 구체성이 결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람들, 어떤 부분 이런 거 묻는데 또 이제는 모두 다래요. 정말 이분도 산으로 안드로메다로 가기 딱 좋은 스타일이시네요. 우리가 문제를 점점 구체화해 나갈 때, 명료화해 나갈 때, 그렇죠. 세부적으로 작게 만들어 갈 때 해결력을 높고 정상적인 인지 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는 것.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상담사가 접근하고 있겠네요. 확인하고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내담자가 수집한 대안 목록들의 직업들이 실현 불가능하대요. 내담자가 애써서 찾아왔는데 이거 막말로 되지도 않는 거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상담사가 저처럼 이거 되지도 않는 거 왜 찾아오셨어요? 이러면은 내담자가 그렇죠. 동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음번에 직접 찾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은 잘하는 네가 해주지 하면서 그렇죠. 저항만 더 세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안 알려줄 수도 없죠. 우리는 상담사로서 올바른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것이죠. 가장 적합한 방법은요. 바로 상담사가 직접 하기보다는 이런 내담자들끼리 집단 상담을 함으로써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직접 내담자의 대안에 대해서 대다수가 부적절한 것을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내담자끼리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추천하는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것들은요, 한참 지난 다음에 내담자가 마음으로 확고히, 이러면 되는구나 하고 결정하기 전에 빨리, 그리고 더 찾고 싶은 에너지가 한참 있다가 다시 찾으세요. 그럼 그 에너지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십니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부적절한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긴 하는데 상담사가 알려줬을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담자 스스로들 알게 서로 의견을 나누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내담자가 직업들을 찾아온 거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또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기 전에 또 다시 탐색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개입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까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공감적 이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공감한다라는 것은요. 상담사가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채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담자의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 그 마음을 알아봐 주고 반영해 주는 것이죠. 자, 기본적인 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적 이해를 위해서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맞고요. 내담자의 자기 탐색과 수용을 촉진해 줍니다. 그럴 수 있죠 하면은 정말 마음 편히 다시 한번 자기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3번, 공감적 이해를 위해서는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감을 내담자에게 맞추면 어떡해요?
건강한 상담자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내담자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정서, 마음만 공감하는 것이고 기준은 잘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지만 인지치료를 생각하시면서 사이코패스랑 상담하면은 사이코패스 기준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상담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신이 번쩍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 틀렸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 중 인간중심 상담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담자의 태도 1. 무공이다 해서 1. 일치성, 다른 말로 진솔성이죠. 무조건적인 수용 나왔고요. 세 번째 공감적 이해해서 이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네요. 해석과 맞닥뜨림은 뭔진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 나왔다 하고 일무국만 보고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상담 중기, 초기 아니고 중기네요. 우리 간진목계평 생각하시면서 중기, 개입 과정이죠. 어떤 것이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에게 직면시키고 도전시킨다. 개입, 상담자가 개입해서 이렇게 활동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내담자가 가진 문제의 심각도는 초기에 평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건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파악해서 목표가 설정되어야지만 개입, 중기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초기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틀린 내용이다.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왜곡의 유형 중 인지 오류, 미친 유형들 중에서 상황의 긍정적인 양상을 여과하는 데 초점. 좋은 것은 다 버리고 어디요? 여과하는 데 다 버리고 극단적으로 거의 있지도 않는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세부 사항에 머무르는 것. 체에 다 빼버리고 나쁜 것만 동동동동 띄어서 이게 왜 이러지 하는 것이 제가 선택적 추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 자기가 부정적인 것만 선택했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현강에 갔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막 20명 중에 19명은 교수님 최고예요.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해가 쏙쏙 돼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는데 한 명이 하고 이렇게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19명이 해주는 얘기보다 긍정적인 건 다 사라지고 한 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번에는 이러고 나 이제 강의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죠. 부정적인 사고에 휩싸여서 그 끝이 이상한 결론이 나는 거. 지금 이러한 상태가 선택적 추상화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나도 그런데 그럼 내가 미친 건가? 이런 생각 오버입니다. 인지적 왜곡, 인지 오류는요. 스키마라고 해서 모든 상황, 모든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 똑같이 선택적 추상화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한두 가지 내가 약한 부분이라든지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가 20문제 푸는데요. 15개 맞추는데 5개나 모르는 게 있어. 이러다가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자동으로 들 수 있죠. 순간적으로 불안해서. 그게 바로 부정적인 것에 머물러서 매사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잠깐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야 하고 정신을 얼른 차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몇 점?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왕이면 과정 자체도 즐겁게 배워나가는 것에서도 즐거움이 있다는 거 느끼시면서 미치지 말자 강조하고 1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직업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그럴 수 있죠. 처음 받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탐색해야 할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요. 처음 직업 상담 받으니까요. 내 수준이, 진로 성숙도가 아니면 나의 적성이, 나의 흥미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는 내담자에게는
자기 인식 수준부터 파악할 수 있도록 탐색합니다. 자, 12번 처음이라고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 인식입니다. 이런 것 없이요. 상담사 직업 상담 처음 할 때는 동기와 인지적 명확성부터 알아본다는 것 체크하시면서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면담 시작할 때네요. 상담 초기에 정보지향적 면담을 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크게 정보지향적 면담과 그렇죠? 관계 중심적 또는 관계 지향적, 위랑 관계 지향적 면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관계 중심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내담자의 행동과 그렇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접근하느냐, 시작하느냐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우리 뭘 해? 정보지향적 면담에서 하는 기법이 아닌 것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 관계지향, 감정이입은 관계지향이겠네요. 순간적으로 폐쇄형과 개방형은 다르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이거가 맞는 걸까? 저거가 맞는 걸까? 하는데 그럼 정말 헛다리 A, B 잡고 흔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폐쇄형 예스와 노로 대답해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개방형, 그렇죠. 자기의 이야기를 줄줄 얘기해도 우리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하는 거 왜 탐색해요?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탐색하는 것이고 아닌 것은 재진술과 감정의 반영과 감정이입하기 항상 감정이입하기가 잘 나온다라는 것 감정이입하고 재진술하고 반영하는 것은 반영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는 것은 내담자와의 관계 지향 관계를 원하고 쌓기 위한 면담의 기법이라는 것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 지향적인 것 아닌 것은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에서 걸려 넘어지라고 정보 지향적 면담 아닌 것 나왔을 때 이거 다 한 세트다 하시고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인 긴장을 약화시키고 내담자가 충분히 자기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사용되는 인지적 행동주의 기법은요. 바로 스트레스 접종이죠. 그렇죠. 우리 면역체계, 정신적이나 신체적이나 이 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면역체계를 늘려서 결국 자기의 문제를 맞닥뜨려 볼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을 높이는 것은 스트레스 접종이다, 면역 접종이다, 독감 접종이다 라는 것 잘 파악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문제 나오면 이거 접종해서 면역력 높여야 돼.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면역력 높아야 돼.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15번 이미 넘어와 있네요.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 기본 원리 잘 나옵니다. 당연히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해야 하고요. 이러한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AI 시대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농경기적 사고로 농사 잘 짓는 법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보자마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당연하고요.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기초로 그렇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지만 뭘까요? 가행의존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참으로 좋은 말이네요. 가행의존에서는 안 된다. 또 내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도 해석은 같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 존중해야 된다. 일무공해야 된다. 라고 맞고요. 4번 개인의 진로 혹은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자칫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으로 안 되면 훈련이라도 해야죠. 항상 같은 문제, 이번 문제만 해결하고 다음에 또 상담자를 찾지 않도록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럴 때 결단,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요. 맺을 견, 끊을 단입니다. 너무 안 될 때는요. 끝까지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얽힌 실타래는 잘라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의사결정을 훈련도 괜찮다, 좋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4번 칼을 또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썩은 무 맞습니까? 오늘 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잘라야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가 오히려 직업 상담의 목표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진로 사정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좀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그렇죠.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 누가? 아들러의 이론에서 기초되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틀린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담이고요. 표준화된 진로도구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죠. 필요하면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관계 형성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아들러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러 나오는 거 맞고요.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인 대화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을 포함한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해가고 아쉬우니까 구조 4가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마지막으로 요약으로 구조화되었다라는 것으로 생애 진로 사정 마무리하겠습니다. 17번 넘어갑니다. 다음의 대하에 가장 수준이 높은 공감적 이해. 제가 이 경청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보기가 나오고 여기에 따른 경청이나 수용이나 이해, 공감적 이해의 단계에서는 문제가 무조건 가장 높은 수준 아니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이 나오면 나온 보기 중에 가장 좋은 말 고르면 되고 나는 몰라. 그러면 이거라고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 했을 때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내 눈에는 이건 경청이 아닌데 이거는 수용이 아닌데 이거는 공감이 아닌데 하더라도 보기에서 무조건 제일 아닌 게 공감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공감 1 수준이라는 거. 공감 맞다. 그게 바로 1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공감이 가장 낮은 수준 찾으라 하면 무조건 보기에 공감 아닌 건 없으니까 제일 아닌 것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것 고르라고 할 때는 기분 좋게 제일 기분 좋은 말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잔소리 끝났고요. 보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어우, 만약에 우리 아들 고3이 그랬으면 네가 공부할 생각이 없구나 이러고 싶은데 봅시다. 시끄러워도 좀 참고 하지 그러니 그래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지?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바로 이것도 공감 1 수준이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공감이 아니다 하고 제끼지 마시고 1 수준 찾으시면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수준은 바로 이 말이죠. 이 말을 받아주면서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말을 내가 해주는 것을 우리는 높은 수준의 공감이라고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자,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근데 과연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의문이 들지만 이런 의문은 우리 답 맞추는데 아무런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나이더 또 나왔네요. 스나이더 자주 등장하죠. 자, 직업 상담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내담자의 변명을 종류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너는 다 계획도 있지만요. 우리 모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이 다 있습니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지금 틀렸다고 해서 그때 틀렸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 올바르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공감과 수용입니다. 항상 나는 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합격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튼 변명의 종류, 스나이더의 변명의 종류가 다른 것은요.
늘 다 비난입니다. 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했을 때도 비난이 보기로 나오고, 그리고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가 아닌 것은 할 때도 비난이 답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퉁으로 혼자 성격이 다른 것 했을 때도 답은 비난이라는 것. 그래서 변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서 여러분 비난 나오면, 변명 나오면 비난이 답이다. 나는 하지영 교수님 못 믿겠어요. 알아서 그러면은 6개 다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번입니다. 좀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지만은요, 이거 진짜 6개 외울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표명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믿고 비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19번입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 프로그램의 단점. 우리 포괄적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담을 다 포괄한, 그렇죠, 크라이티스의 마지막 직업 상담입니다. 아니, 크라이티스의 마지막이 아니라 직업 상담의 이론의 마지막 끝을 맺어준 상담입니다. 그렇죠. 포괄하지 않았으면 그 뒤에 또 뭐 다른 것에 포커싱을 돼서 또 이론이 나왔을 거고, 또 다른 포커스가 있어서 또 다른 이론이 나왔을 거고, 계속해서 나왔을 텐데, 정말 우리가 합격하고 단체로 크라이티스한테 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 단점은요, 무엇이냐 하면요, 다 합쳐서 이론은 좋은데, 그렇죠, 취업하고 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단점, 부정적인 평가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직업 상담의 문제 중에 진학 상담과 취업 상담에 적합할 뿐이며, 취업 후 적응 문제,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잘 다닐 수 있고, 능력, 아니면 거기에서 인간관계, 이런 포괄 다 합쳤다고 해놓고서는 취업 이후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것, 항상 이 답이니까 이것만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번입니다. 발달적 직업상담에서 슈퍼가 제시한 평가의 종류. 문제 보기 전에 슈퍼가 제시한 평가 3가지 뭐죠? 그렇죠. 문, 개, 언이라고 해서 문제평가, 개인평가, 마지막에 예언평가 아닌 것이 답이고요. 이 문제는 이런 종류 중에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직업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것, 뒤에 모르겠어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문제점이겠죠? 그래서 문제평가가 답입니다. 그리고 실은 나머지 것은 여기 보세요. 슈퍼와 해당도 되지 않는 보기이다 해서 문제평가 잘 챙기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쉬지 않으시고 연이어서 보기 하고 계시죠? 연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100문제 한꺼번에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시려면 우리 지금부터 슬슬 40분, 50분 정도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21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로 제시되는 100분이 95에 관한 의미로 옳은 것은, 우리가 100분이 95는요, 그렇죠. 95, 나는 95%야 하는 것은 내 위로 5%, 밑에 95%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기하지 않고 나 5%야 이런 얘기하지 않고 상위 5%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5%라는 것은 내 밑에 5%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1%야 상위 5%야 하고, 그 상위가 안 붙었으면 이 밑에 다 뭐라고요? 낮은 사람들이 95%가 있다라는 것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이거 상위 5%니까 이건가 하면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남들 슬쩍 헷갈려도 우리, 그렇죠, 카페 선생님들은 꼭 다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 중 앨리스, REBT, 이상한 나라 앨리스 관련이 없는 것은, 정서 장애는 생활 자체, 정서 장애가
생활에서 일어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생활하면서 지금 다 미쳐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미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정서장애는 비합리적인 신념, 이상한 생각, 그것에 고정관념화, 스키마가 형성되면 정말 미쳐버리는 것이고, 인지적 명확성,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인지적 명확성,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을 인지 오류라고 제가 항상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서장애는 생활 사건 자체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 자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비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틀린 답이다. 뒤에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슨슨 나왔네요. 특성 요인 이론 상담의 파슨슨입니다. 파슨슨이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이 아닌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망이 밝은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직업 세계와 나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렇죠. 잘 맞는 곳에 특성과 요인을 파악해서 잘 맞는 곳에 가려고 하지 전망이 밝거나 그렇죠. 고소득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바람이었다라고 솔직하게 반성하면서 2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ATB 적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적성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GATB가요. 직업 적성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9가지의 적성을 파악하고 이것은 15개의 검사가 있는데 11개, 4개로 수행 검사들이 동작과 그렇죠.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15개 중에서 11개의 동작과 언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필 검사와 4개의 기구 검사가 있다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요. 말이 지금 혼자서 생각은 저만큼 가 있는데 말의 속도가 안 나와서 혼자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워워 하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ATB 이렇게 정리하고요. 지능도 측정이 되고요. 지필검사와 동작검사 11개와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9개의 적성을 검출할 수 있고요. 모두가 합치면은 11개, 4개 해서 15개의 하위검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버퍼링이 걸렸을까요? 실은 GATB 지능도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출에 요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자주 나왔던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시험 범위에 속하는 웩슬러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까 전에 머릿속에 탁 들어오면서 혼자 마음이 바빠졌어요. 여러분, GATB는 말씀드린 대로 적성을 검사하고 총 15개의 하위 검사인데 11개의 지필 푸는 거 그리고 4개의 동작 실제로 해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요. 웩슬러도 지능 검사죠. 100점, 평균을 100점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15점 해서 85점에서 115점, 정상 범위 68%가 다 이 안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예요? 이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총 11개예요. 총 11개의 검사인데 6가지의 언어 검사와 5가지의 동작성 검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잘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싶어서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섞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했던 거 양해해 주시고 2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탐색, 직업 준비, 직업 적응 전환 및 퇴직 등 전반적인 직업 세계에 대해서 쭉 다 나오네요. 직업을 구할 때 탐색하고 준비해서 취업하면 적응하고 또 회사 바꾸려면 전환하고 그리고 나서 퇴직을 하는 일반적인 생애 순서에 따른 지금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히 구조화된 조직적인 상담 체계는 바로 직업 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것은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라는 것. 괜히 나머지 물론 봐도 전혀 쓸데는 없지만 보지도 마시고 이런 전 생애에 관련된 것은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 참고하시면서 확고하게 답 눈으로 한번 더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분류 변인 정의에 관한 거 찾아내면 되겠네요. 분류 변인은 연령, 지능, 성격 특성, 태도 등과 같이 이거는 몰라도 피험자, 그러니까 이 심리 검사를 하고 있는 그 내담자의 개인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차 변인, 개인마다 다 틀리니까 개인차 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분류 변인이라고 한다 해서 이것이 분류 변인의 정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틀리니까 인간성 추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외적 타당도 당연히 떨어지죠. 이거 사람마다 다 틀린 것인데 여하튼 3번 나머지 보지 마시고 정의만 딱 보시고 2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건 문제에서요. 겔라트 이거 진짜 항상 기억 나와서 답 1번이다 우스개로 이런 얘기 했는데요. 실제로 1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너무 불안할 수 있으니까 기억 디귿은 다 똑같고 그 다음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대안만 나오면 된다. 대안, 미음 어디에 있습니까? 대안을 열거해서 결과를 예측해서 그리고 실현 가능한지 확인해 보면은 자, 다 똑같은 거 제외하고 겔라트 대안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대안이 먼저 나오는 거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겔라트 기억 1번이다. 말도 안 되지만 주관식에 나왔을 때 1번이다. 이러면 당연히 틀립니다. 우리 지금 객관식에서 1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슬로우 했던 거 계속 생각하시죠? 자, 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틀린 것 골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8 곱하기 6 너무 이제 많이 해서 8가지의 영역과 6가지의 수준이다. 2차원적인 체계 맞고요. 원주상의 순서대로 8가지의 장은 서비스 몰라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일단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부터 시작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서비스 안에 제가 그렇죠. 주의해야 될 거 교육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분류에서 교육이 나오면 틀린 얘기입니다. 여하튼 여기 교육이 없으니까 맞는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쭉 보죠. 서비스장은 사람 지향적이며 교육 바로 나오네요. 사회봉사, 임상심리 및 의술이 포함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6가지의 수준, 여기 6가지의 수준은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된 정교와 어떤 숙련 기술을 말하는 거네요. 책임, 보수, 훈련의 정도를 묘사하며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준 1이 가장 높고 그리고 수준 6이 가장 낮다입니다. 비숙련 6수준부터 시작해서 반숙련, 숙련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전문 영역, 전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준 1이 제일 높다. 정보에서나 심리에서나 벽교에서나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것이다. 라는 것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번입니다. 특성 요인 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거 파슨슨, 윌리엄슨, 헐 나오는 특성 요인 이론, 특성과 요인을 살펴보는 이론. 봅시다. 정신 역동적 가설에 비롯되었다. 이거 실은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신 역동적 가설은요 정신이 역동적이어야 돼요. 특성과 요인은 가장 안정적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과 관련이 되니까. 정신 역동적은 프로이드 정신분석, 아들러의 개인주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융의 그렇죠. 분석심리학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크게 정신 역동적 상담이라고 하고 직업 상담에서 분리돼서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긴 하지만 특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 그거 제가 구분한 소리 몰라도 됩니다. 흩어 지나가고 정말 요즘 말로 개나 줘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특성 요인은 정신역동성과 전혀 역동적 가설가 필요가 없다. 그거 못 외우시면 특성은 그렇죠. 구분되는 특질로서 역동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이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우리 시험과 상관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친 것은 로로 메슬로에서 로는 메슬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과요. 제가 무에타이 생각하세요. 무에타이 이러면서 타이드만이 무에타이에서 타이드만이 에릭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필요 없다.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스트레스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존되죠. 내가 아무리 쉽게 생각하려고 해도 어렵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쉽게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는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여부는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 내적 통제자일 때 스트레스를 외적보다 덜 받을 수 있고요. A 유형에 비해 B 유형들이 A가 먼저 나와서 A가 더 성격이 급하고 A가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B 유형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다 맞는 이야기고요. 이거에 관련된 거 내적 통제자가 외적 통제자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상황이 뛰어나다. 아니죠. 외적 통제자가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적 통제자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바꾸어 써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읽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A, B 중에 누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A가. 그리고 내적, 외적 중에 누가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외적이 더 많이 받는다.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속성에서 사회적 지원이 있을 때, 없을 때 누가 더 잘 조절할 수 있어요? 사회적 지원이 있을 때.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쉽죠. 그래서 딱 그 기준으로 문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입니다.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점수와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신뢰도는요. 이미 입증된 그렇죠. 그 모양과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것. 그래서 동형 같은 모양의 시험지를 만들어서 한번 해본다라는 거죠. 동형 검사 신뢰도입니다. 검사 재검사는요. 똑같은 시험지를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검사했던 것을 똑같이 한번 더 해봐서 검사 재검사. 이것은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슷하니까 입증된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 이거 신뢰성이 있는 점수야. 이미 신뢰도가 있는 그 검사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전혀 다른 거 나왔어, 결과가. 이거 그럼 잘못 만들어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32번입니다.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에서 서로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유사한 직업 성격끼리 짝지어진 것은 머리로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담일 사진관 그려놓고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사회형이 1번, 진치형과 예술형 다 한 칸 한 칸이니까 답 1번 나오겠네요. 나머지 못 믿겠으면 여러분이 한 칸인지 두 칸인지 세 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나왔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여러분도 패스하시면서 다른 문제 한 개 더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3번입니다. 자료 취급, 대인관계, 사물조작, 부호 중 사물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대조입니다. 대조는 조작, 직접 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료들을 서로 봐가면서 취급, 비교, 대조하는 것이죠. 몰라요? 그럼 이거 그냥 대조가 아니다. 이것은 대조는 자료 취급이다 라고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틀리면 이런 문제는 틀리는 대로 가셔야 돼요. 이거 다 외우시려면 18개씩 3개 미쳐버립니다. 꼭 100점 안 맞아도 됩니다. 70점 맞고 80점 맞으려면 0점에서 70점 맞으려는 노력만큼 하셔야지만 그 위의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데 우리 이미 60점 넘겼는데 또 그 노력을 왜 합니까? 좀 아껴놨다가 2차 때 다시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 중 하나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저 포도 쉴 거야. 자기가 못 따는 게 아니라 다 쉬어서 내가 안 따는 거야 하고 돌아가야지 마음이 편안하지요. 바로 그것은 합리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을 맥락적 지능, 경험적 지능, 성분적 지능으로 구성한 사람, 지능 모형, 스탠버그의 3원 지능 모형이죠. 저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참 제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은요, 지금 지능이 맥락, 경험, 성분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2가지, 기본 정신 유형 난 모르겠다 서스톤의 3원 지능 모형 이러면은 3가지가 나왔으니까 답 이게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가 제목 보고 용어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맞추기로 했다라는 대원칙만 가지고 가시면 몰라도 4번 맞출 수 있고요. 저는 차마 그렇게 여기 섰으니까 저도 시험 볼 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만 지금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맥락, 상황 파악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경험하면 창의성이 높아지죠. 특히 자연에서 많은 경험을 할 때 창의성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랑 노는데요. 내가 블럭을 쌓는데 친구가 자꾸 넘어뜨려요. 그러면은요, 요렇게 쟤를 피해서 요렇게 한번 쌓아볼까 이런 생각이 보다가 저 새끼가 하면서 그렇죠. 화가 납니다. 창의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에서 비가 와서 흙으로 굴을 쌓는다라든지 자연에서 내가 뭘 쌓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자꾸 그것을 넘어뜨리면 바람 이 새끼가 이러는 사람은 잘 없고 바람이 자꾸 부네? 그럼 요렇게 세워볼까? 저렇게 세워볼까? 아니면 바람막이를 해볼까? 하면서 자연에서 경험이 많은 놀이 경험이나 어떤 다양한 경험이 생길수록 사람은 창의성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스탠버그가 한 말입니다. 앞에 있어서 좀 인용해 봤습니다. 3번째, 성분. 우리 IQ 같이 그렇죠. 직접 머리 좋아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성분적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모르셔도 돼요. 제가 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거 3가지 묻는 것은요. 모든 이론에서 3원 지능 모형밖에 없습니다. 스탠버그는 3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도 3가지로 나눴는데 지금 보건 문제 풀니까 사랑은 다음에 이론 시간에 한 번 더 여유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3원 지능 이렇게 3가지 나오는 것, 그리고 갤라트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복이 주어지면서 이것이 결정성 지능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유동성 지능에 해당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유동성이 타고난 선천적, 결정되어 있는 선천적,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렵나요? 그리고 정말 결정되어진 그 지능이 유동성 지능이고요. 우리가 유동,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 오해하실까 봐 제가 지금 미리 강조드리는 겁니다. 유동성이 이런 선천적 결정된 지능이고요. 그래서 어릴 때 머리 좋다가 우리 점점 나이 들면 다 같이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래서 지금 공부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그 부분이 바로 유동성이고요. 결정성은 그렇죠. 결정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되어져 간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와 일치되는 그 부분 경험적으로 그리고 자꾸 살아가면서 통찰력이 생기면서 쌓여져 가는 40대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20살까지로 멈추는 이렇게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매칭하셔서
카텔의 유동성과 결정성 지능과 그리고 스탠버그 뭐가 세 가지가 나오면 3원 지능이다. 아무 의심하지 마시고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 자, 지시는 원인에 해당하겠죠. 자꾸 지시받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직업 발달을 탕구, 선명, 순계통.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탕구, 선명, 앞에 순계통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바로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입니다. 자, 긴즈버그 이거 딱 보면은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이거 몰라도 다 고를 수 있겠네요. 슈퍼 성탐학 유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긴즈버그 환장혀 해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트프레드슨 어렸을 때 힘센 사내 해서 힘과 크기, 성, 역할, 내적, 그리고 힘센 사내니까 사부터 하면 사회적 가치, 마지막 내적 가치 해서 아닌 것 다 얘밖에 없겠네요. 타이드만과 오하라, 탕구, 선명, 순, 개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8번입니다. 문항 분서 P가 무엇이냐? P, 총 문제 20개 중에서 정답을 한 사람의 수 20개. 다 맞췄어요. 겁나게 쉬운 문제가 보네요. 20명 중에서 한 명도 못 맞췄어요. 오, 0이 나와버리겠네요. 그럼 한 명만 맞춘다고 하면은 뭐 0. 몇몇 % 나오겠죠. 100이니까 5% 나오네요. 여하튼 이렇게 쉽고 어렵고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라고 말한다라는 것. 이런 식 나오면 무조건 난이도밖에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난이도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있겠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해본다라는 것이죠. 100명의 학생들에게 특정 심리검사를 받고 한 달 이후에 동일한 검사, 이게 바로 검사, 재검사입니다. 두 번째 검사에서도 각 학생들의 점수는 동일했다. 동일한 것은 1입니다. 완전히 일치한다 해서 1만 알지 괜히 이 밑에 거 보시고 나중에 뭐지 하고 헷갈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스트레스의 관리 전략이네요. 관리 전략은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1차가 출처, 지향적, 2차가 개인, 3차가 증상, 병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네요. 자, 봅시다. 은행에서 창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객에게 가능한 빨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서 아유, 저도 진짜 이걸 딱 읽는데 벌써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줄 많이 서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앞에 사람 거 하는데 뒤에 사람 신경 쓰여서 또 앞에 사람마다 막 실수도 생기고 여튼 그래서 개발해낸 것이 바로 고객 대기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제가 왜 자꾸 내부 고객을 얘기하냐고 그럽니다. 내부 고객, 바로 직원도 그리고 외부 고객, 실제로 은행을 찾는 고객도 다 같이 스트레스가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회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출처 지향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여러분, 아무리 경비를 잘 서도요, 방망이만 주어주고 총 들고 오는 도둑을 막으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을 내가 사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입니다. 두 번째가 개인, 세 번째가 중후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이번 1과목, 2과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